2025년 12월 평양에서 한 사람이 사라졌습니다. 김정은이 가장 신뢰했던 여인, 북한 체제 선전의 얼굴, 모란봉악단을 이끌던 현송월이 돌연 행방불명됐습니다. 이번엔 다릅니다. 단순한 숙청이 아니에요. 내부에서 무너지고 있어요. 북한은 지금 겉으로는 조용합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가장 시끄러운 순간을 맞고 있습니다. 문고리 권력 현송월은 무엇을 받는지, 그리고 국정원도 몰랐던 북한 2인자급의 탈북 루트는 무엇이었는지. 그럼 오늘의 충격적인 사연 바로 시작합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서 시청하고 계신가요? 무료인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댓글로 많은 응원 부탁드릴게요. 2025년 11월 말 국내 정보당국의 한 통의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북한 모란봉악단 현송월 측근의 탈북 정황 포착. 처음엔 누구도 믿지 않았습니다. 북한에서 악단급, 특히 모란봉악단 관련 인사의 탈북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24시간 감시 대상이거든요.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복수의 소식통에서 교차 확인이 됐습니다. 중국 접경 지역의 정보망, 제3국 외교 채널, 그리고 북한 내부 소식통까지. 문제는 단순히 한 사람이 탈북했다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가 중요합니다. 북한 체제에서 모란봉악단은 단순한 예술단체가 아닙니다. 김정은 정권의 선전 도구이자 충성심의 상징입니다. 일반 주민이 탈북하면 체제 실패를 의미하지만 권력층 인사가 탈북하면 체제 붕괴를 의미합니다. 과거를 돌아보면 명확합니다. 북한에서 고위급 탈북은 두 가지 상황에서만 발생했습니다. 대규모 숙청 직전 또는 권력 재편 직후. 그렇다면 지금 북한 내부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현송월 1977년생, 북한 최고의 가수이자 모란봉악단 단장. 하지만 그녀의 진짜 정체는 훨씬 복잡합니다. 2012년 7월 6일, 김정은은 집권 6개월 만에 모란봉악단을 창설합니다. 총책임자는 현송월. 당시 북한 주민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미니스커트, 전자기타, 디즈니 캐릭터까지 등장하는 파격적인 공연이었습니다. 처음엔 눈을 의심했어요. 이게 우리 북한 맞나 싶었죠. 그런데 그게 김정은 원수님의 뜻이라고 하니까 모두 환호했습니다. 하지만 모란봉악단의 진짜 목적은 따로 있었습니다. 김정은 체제의 정당성을 문화로 포장하는 것, 젊고 세련된 지도자 이미지를 만드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군부와 당 고위층에게 김정은의 권력을 과시하는 것. 현송월은 김정은이 직접 선택하고 키운 브랜드입니다. 그녀의 존재 자체가 김정은 시대의 상징이었죠. 그래서 그녀 주변 인물의 동요는 곧 김정은 권력 기반의 동요를 의미합니다. 2018년 평창올림픽 때는 예술단장 자격으로 방남했습니다. 2019년 김정은의 하노이 회담 때도 동행했습니다. 심지어 한때는 북한판 퍼스트레이디 후보로 거론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인물의 측근이 사라졌다는 건 김정은 권력의 최측근 서클에 균열이 생겼다는 의미입니다. 최근 3년간 모란봉악단의 이상한 변화들이 감지됐습니다. 2023년 주요 단원 5명 교체, 공연 중 갑작스런 인사 변동. 2024년 예정된 공연 3차례 무산, 단원들에 대한 재교육 실시. 2025년 핵심 인물 행방 묘연, 현송월 공개 활동 급감. 특히 주목할 점은 2024년부터입니다. 북한은 모란봉악단 단원들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사상 검증을 실시했습니다. 모란봉악단 단원들도 감시받습니다. 오히려 더 심합니다. 외부 노출이 많으니까요. 남한 방문, 해외 공연 이런 경험이 있으면 오염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2024년 10월 예정됐던 김일성 광장 공연이 갑자기 취소됐습니다. 공식 이유는 기상 악화. 하지만 당일 평양은 맑았습니다. 같은 해 12월 또 한 차례 공연 취소. 이번엔 이유조차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025년 들어서는 주요 단원 3명이 공식 석상에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북한에서 사람이 사라진다는 건 3가지입니다. 숙청, 재교육 아니면 탈출. 모란봉악단 같은 특수 조직에선 재교육 가능성이 높지만 3명이 동시에 사라졌다는 건 뭔가 조직적인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충성의 상징이었던 모란봉악단. 이제는 감시와 불안의 대상이 됐습니다. 김정은이 가장 믿었던 집단마저 더 이상 믿을 수 없게 된 겁니다. 2025년 북한은 이상하리만치 조용했습니다. 미사일 발사도 줄었고 대남 도발도 잠잠했습니다. 하지만 내부는 달랐습니다. 2025년 1월 인민군 총정치국장 교체. 2025년 3월 당 조직 지도부 간부 5명 동시 해임. 2025년 6월 내각 부총리급 3명 숙청설. 2025년 9월 보위부 고위 간부 실종. 겉으로는 정상적인 인사 이동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패턴을 보면 다릅니다. 모두 김정은 최측근들입니다. 모두 충성도가 검증된 인물들입니다. 북한에서는 조용한 시기가 가장 위험합니다. 김정은은 큰일을 벌이기 전에 반드시 내부를 정리합니다. 2013년 장성택 숙청 전에도 1년간 조용했어요. 2017년 김정남 암살 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2025년 11월 현송월 측근 탈북설이 터졌습니다. 우연일까요? 장성택 숙청 2013년 사전 조짐은 측근 6명 동시 제거. 침묵 기간 3개월. 결과는 공개 처형. 김정남 암살 2017년. 사전 조짐은 해외 정보망 일제 점검. 침묵 기간 2개월. 결과는 말레이시아서 암살. 현송월 측근 2025년. 사전 조짐은 악단 내부 검열 강화. 침묵 기간은 진행 중. 결과는 물음표. 역사는 반복됩니다. 그리고 지금이 바로 그 반복의 순간일지 모릅니다. 김정은은 권력 유지를 위해 주기적으로 공포를 생산합니다. 3년에서 4년마다 한 번씩 대형 숙청이 있었어요. 마지막 대형 사건이 2017년이었다면 2025년은 그 주기가 또 돌아온 겁니다. 일반적인 탈북은 이렇습니다. 북중 국경을 넘어 중국으로, 그 다음 동남아시아를 경유해 한국으로. 평균 소요 기간 6개월에서 2년. 체포 위험률 40%. 사망 위험률 10%. 저는 두만강을 건넜어요. 겨울이었고 얼음이 얇아서 물에 빠질 뻔했죠. 중국에서 3개월 숨어 지냈고 라오스까지 가는데 1년 걸렸습니다. 하지만 고위급 탈북은 완전히 다릅니다. 방법 첫 번째. 공식 출장 위장. 해외 파견 임무 중 망명. 대사관급 인사에게 가능. 예를 들어 태영호 전 공사가 2016년에 이렇게 탈북했습니다. 방법 두 번째. 제3국 경유. 중국 내 협조자 네트워크 활용. 위조 여권 및 신분 세탁. 소요 기간은 2주에서 1개월. 방법 세 번째. 특수 루트. 정보기관 협조. 사전 기획된 탈출 작전. 성공률 높지만 극소수만 가능. 이번 현송월 측근 탈북설의 가장 충격적인 부분은 바로 이것입니다. 루트가 너무 빨랐습니다. 일반적으로 북한 고위층이 탈북을 결심해도 준비에만 6개월이 걸립니다. 돈 준비, 협조자 섭외, 타이밍 선택. 그런데 이번 사례는 정황상 1개월 내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 말은 즉 이미 준비된 네트워크가 있었다는 뜻입니다. 누군가 미리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더 놀라운 건 북한 당국이 이를 막지 못했다는 겁니다. 모란봉악단급 인물이라면 24시간 감시 대상입니다. 휴대폰 도청, 동선 추적, 주변 인물 모두 감시. 그런데도 탈출에 성공했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제가 보위부에서 10년 일했는데 그런 사람이 탈출한다는 건 내부에 협조자가 있거나 아니면 감시 시스템 자체가 무너졌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북한 권력층 내부에 탈출 네트워크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네트워크는 지금도 작동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2025년 12월 현재까지 북한은 이 사건에 대해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부인도 확인도 해명도 없습니다. 하지만 침묵이 전부는 아닙니다. 북한은 다른 방식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11월 이후 공개된 김정은 공식 행사 영상들을 분석했습니다. 과거에는 등장했던 특정 인물들이 편집으로 삭제됐습니다. 화면 구도도 바뀌었습니다. 누군가를 지우고 있습니다. 북한에서 침묵은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아직 조사 중이거나 이미 끝났거나. 저는 이미 끝났다고 봅니다. 만약 조사 중이었다면 최소한적 간첩 색출 같은 캠페인이라도 했을 겁니다. 과거 사례를 보면 더 명확합니다. 장성택 숙청 2013년. 침묵 기간 3개월. 이후 대대적 공개 비난 및 처형 발표. 김정남 암살 2017년. 침묵 기간 2개월. 이후 간접 인정. 말레이시아 비난. 현송월 측근 2025년. 침묵 기간 진행 중. 2개월째. 이후는 물음표. 침묵이 길어질수록 사건의 무게는 더 커집니다. 그리고 김정은의 침묵은 통제 불가능한 상황에 대한 공포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역사는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공산 정권은 어떻게 무너졌을까요? 동독 1989년. 붕괴 신호는 고위 관료들의 서독 망명 증가. 루마니아 1989년. 붕괴 신호는 차우셰스쿠 측근들의 이탈. 소련 1991년. 붕괴 신호는 공산당 간부들의 집단 이탈.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두 내부 엘리트의 이탈에서 시작됐습니다. 일반 국민의 저항이 아니라 권력층의 배신이 방아쇠였습니다. 조건 첫 번째. 권력 내부 불신 심화. 현재 상태는 진행 중. 간부 숙청 증가. 조건 두 번째. 충성 엘리트층 이탈. 현재 상태는 감지됨. 고위급 탈북설. 조건 세 번째. 체제 선전 시스템 균열. 현재 상태는 확인됨. 모란봉악단 내부 문제. 조건 네 번째. 경제 붕괴 가속화. 현재 상태는 진행 중. 제재와 코로나 영향. 조건 다섯 번째. 군부 동요 징후. 현재 상태는 일부 감지. 5가지 조건 중 3가지는 이미 충족됐습니다. 나머지 2가지도 진행 중입니다. 북한 붕괴는 하루아침에 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사건들이 계속 반복되면 그게 바로 붕괴의 과정입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게 바로 그 과정일 수 있습니다. 북한 체제는 공포와 충성으로 유지됩니다. 공포가 약해지고 충성이 흔들리면 그게 곧 종말의 시작입니다. 현송월 같은 상징적 인물 주변의 균열은 매우 심각한 신호입니다. 물론 이 사건 하나로 북한이 무너진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붕괴의 조건들이 하나씩 갖춰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2025년 12월의 평양은 조용합니다. 거리는 평온해 보입니다. 선전 방송은 여전히 울려 퍼집니다. 김정은의 초상화도 그대로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압니다. 가장 조용할 때가 가장 위험하다는 것을. 현송월 측근 탈북설. 단순 소문이 아닙니다. 체제 균열 신호입니다. 모란봉악단 내부 변화. 일시적 현상이 아닙니다. 충성 시스템의 한계입니다.
김정은의 침묵. 전략적 침묵이 아닙니다. 통제 불능 상황입니다. 고위급 탈북 루트의 존재. 우연한 사건이 아닙니다. 조직적 네트워크입니다. 이 모든 것이 의미하는 건 하나입니다. 북한 내부에서 돌이킬 수 없는 무언가가 시작됐다는 것. 1989년 11월 9일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습니다. 그날 아침까지만 해도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동독이 무너질 거라고, 소련이 붕괴할 거라고, 역사는 항상 예고 없이 찾아오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돌이켜보면 신호는 있었습니다. 작은 균열들, 이상한 사건들, 설명되지 않는 침묵들, 현송월 측근의 탈북설. 이것이 사실이든 아니든 북한 내부에서는 분명 무언가 돌이킬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그 마지막 장의 시작을 목격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북한 정권 몰락. 그것은 어쩌면 질문이 아니라 시간의 문제일지 모릅니다.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